두 번째는 훈련 실시 단계입니다. 훈련 실시 단계는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입니다. 2-1-1 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대상의 적절성입니다. 이 부분은 훈련 중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 대상 기관의 선정이 재난 유형과 재난 대응 체계에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평가 항목으로는 매뉴얼에 따른 전파 대상 준수, 재난 상황 특성을 고려한 대상 선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대응 범위에 따라서 적합한 대상의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전파 대상의 정확성 및 최적화입니다. 실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은 상황 접수와 보고하고 전파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적절하는지 여부는 전파해야 할 대상에게 빠짐없이 전파되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대상에게 과도하게 전파되어 혼선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도 훈련의 가장 중점적인 상황은 극한, 복합,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극한, 복합, 최악의 상황은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을 넘어서 어떤 재난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서 추가로 전파해야 될 대상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가가 이 평가 지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난 상황 특성을 고려해서 추가 대상이 선정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매우 우수 등급을 결정 지으실 때는 반드시 1-1-1에 극한 상황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전파 대상에 있어서도 극한 상황에 따른 전파 대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었는지를 연계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2 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내용의 적절성입니다. 훈련 당일 주간 부서가 전파한 실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 필수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더 중요한 건 초기 대응 지시사항이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부분입니다. 2-1-1이 누구에게 전파하였는가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2-1-2는 무엇을 전파하는가입니다. 적절한 대상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전파 내용이 부실하거나 모호하면 수신자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표는 평가자가 훈련 당일 실제로 메시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 6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 유형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는 미확인이다라고 하는 추정된 파악값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초기 대응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몇 시까지 상황실로 집결 또는 즉시 현장 출동 바람 또는 수신 즉시 회신 바람, 이런 식으로 명확한 지시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조치 요망, 검토 바람, 대응 바람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시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실제 메시지를 확인해서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지하차도 침수였는데 전파된 내용을 보니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수준의 경보의 어떤 그냥 현상만 메시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신 기관은 그럼 이 정보를 받아서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다쳤다 수준의 포괄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피해 규모의 실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몇 명이 사망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이 몇 명 추정이 된다. 이 정도로는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 조치 바랍니다. 아니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 바랍니다. 또는 비상소집을 실시 바랍니다. 비상소집 실시가 아니라 언제 어디까지 집결하라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대응에 관련된 지시사항이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1-3 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절차의 신속성입니다. 이 지표는 훈련 중 상황 전파 메시지 도착 시간 또는 전달 소요 시간, 전파 활동들을 확인하면서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황 인지 후 즉각적인 전파됐고 초기 대응 활동의 연계성이 유효한지, 상황 전파 시점이 비상 소집이나 상황 판단 회의 개최 이후에 초기 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1-1이 누구에게, 2-1-2가 무엇을 전파했는지를 평가했다라고 하면 2-1-3은 얼마나 빠르게 전파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재난 대응의 신속성은 단순히 어떤 효율의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 초기 골든타임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2-1-3도 실제 훈련 당일 메시지 도착 시간과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확인을 통해서 평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1-4 상황 판단 회의 운영의 적절성입니다. 이 지표는 재난 상황 인지 후 자료의 충실성, 적절한 주제자 또는 필요한 긴급 조치에 대한 논의 등을 전반적으로 회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황 판단 회의는요, 재난 발생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회의입니다. 초기 상황 판단 회의에서 내려진 의사결정은 이후의 모든 대응 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상황 인식이나 인지, 불명확한 문제 규명, 또 의사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실제 피해가 확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의 소집이 신속한지, 자료 준비가 충실하게 되었는지, 문제 규명은 실제 단순한 자료 공유를 넘어서 어떠한 재난의 파급 효과라든가 취약계층의 보호 같은 중요한 쟁점 사항을 심층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문제를 규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의사결정의 논리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황 판단 회의는 1단계는 상황 인식을 하고 2단계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훈련 준비 과정의 설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훈련 지표는 모든 지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지표는 각각 개별이 가지고 있는 과정마다의 평가 지표를 평가했다라고 하면 2026년도 평가 지표는 각 지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황 판단 회의 운영에 있어서 상황 인식하고 문제가 규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1단계인 상황 인식이 되려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극한 상황이 상황 인식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문제를 규명을 할 때 기관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나 대응에 관련된 한계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됩니다. 훈련 준비 과정에서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황 판단 회의의 상황 인식 자료나 문제 규명에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훈련 전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끊어진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느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단순 보고인 거죠. 만약에 잘 설정되어 있는 1단계의 장소 위험성이나 극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지역에 침수가 발생 중인데 해당 지역은 사전에 위험 요인이 좁은 진입로와 단전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가 실제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훈련을 하는 이 상황 판단 회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면 좁은 진입로가 문제가 된다라는 상황을 설정을 했으니까 이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좁은 진입로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형 장비 투입이 제한이 될 거고, 그리고 실제 단전으로 인한 통신 장애가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이 1-1-1에 실제 상황 설정이 됐고 이 설정된 상황들이 상황 판단 회의에
어떤 문제로서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훈련 준비 과정에서 설정한 상황의 어떤 위험 요인이나 극한 상황 등이 실제 상황 인식 자료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훈련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럼 훈련자들은 그럼 이러한 상황이 우리 기관의 어떤 취약성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기관의 대응 한계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의사결정 과정의 논리적 연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회의 진행 과정이 단순하게 어떤 절차의 준수를 넘어서 어떤 상황 인식과 문제 규명, 여기서 문제 규명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비구조적인 문제와 결합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관련된 부분들과 결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황 판단 회의 운영의 적절성은 5가지의 평가 항목과 실제 1-1-1에서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훈련 상황과 연계를 함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5 비상기구 가동의 적절성입니다. 비상기구 가동의 적절성은 상황 판단 회의 이후 비상기구가 가동되기 전 과정을 참관해서 비상 대응 단계에 맞춰서 가동이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그러니까 편성 기준에 맞게끔 또는 실제 비상기구의 실무반의 어떤 임무와 역할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비상기구 가동의 적절성, 그다음에 편성 기준의 준수성, 그리고 협업 기능의 완전성, 그리고 규정된 운영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 지휘 기능의 어떤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2-1-4가 상황 판단 회의에서 어떤 대응의 방향이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비상기구가 가동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26년도 훈련은 극한 상황, 최악의 상황, 그리고 복합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매뉴얼의 비상기구의 편성은 일반적인 재난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 복합,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여기서 확인할 부분은 극한 상황으로 훈련 주관 기관이 재난 상황을 설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상기구 가동의 편성과 가동은 준수했을 건데, 다만 과연 이 비상기구로서 편성으로서 충분한가라는 거죠. 그리고 실무반별 인력 보강은 좀 필요한 것인지, 또는 현행 편성과 별도로 어떤 반이 추가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매뉴얼대로 비상기구를 가동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 복합 상황을 설정한 훈련에서는 매뉴얼대로만 비상기구를 가동하고 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훈련의 어떤 실제 비상기구 운영과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극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기관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 현재 편성의 어떤 한계를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직 구성이라든가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까지 도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 1-1에서 어떤 극한이나 복합 이런 상황에서 도전적으로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비상기구 가동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극한 복합 상황 대비 비상기구가 충분한 건지, 또는 실무반벌 인력 부족은 없는 건지, 실제 복합 재난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수의 어떤 재난이 동시에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비상기구 가동에 있어서 혼선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비상기구 가동의 적절성이라는 거죠. 1-1-1이나 또는 훈련 목표에서 단순히 극한 상황만 설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 훈련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원, 비상기구 가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지만 실제 재난이라고 하는 훈련 상황이 훈련에 잘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6 재난 대응 단계별 문제 해결의 적절성입니다.
문제 해결의 적절성은 초기 대응 단계와 비상 대응 수습 복구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적절성은 평가 당일 평가자가 훈련의 참관을 통해서 실제 회의에 토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초기 대응 단계에 무엇이 중점이 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초기 단계의 정보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정보 확인을 이유로 어떤 재난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집계가 되지 않고 추정되었지만 실제 과거에 또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략 얼마인지 정도는 확인을 통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동이 불편한 안전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대피를 지원하는 조력자가 필요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 의사결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응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 준비 과정에서 식별되었던 훈련 장소의 어떤 구조적이나 비구조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기관의 어떤 재난 대응 취약성 등이 초기 대응 토론 과정에서 실제로 식별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과 어떤 시간 속에서 재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우선적인 논의가 설정이 되었는지, 그에 따른 자원 배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복합 상황에 관련된 토의 부분은 실제 복합 상황을 상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빼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6 재난 대응 단계별 문제 해결의 적절성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와 다르게 비상 대응, 수습 복구는 본격적으로 총력 대응을 통해서 실제 재난 상황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가 최소한의 정보로 선제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재난 확산의 초기 차단이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상 대응 단계의 목표는 가용되어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결 방안 중심으로 토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수습 복구 단계, 그리고 기관 간 협업이나 역할 분담, 그리고 현장 민원 지원 토의, 갈등 요소가 도출이 되었고 실제 복합 상황이 토의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극한 복합 상황에서 식별되어 있는 문제가 다시 한번 해결이 되었는지, 식별되어 있는 문제와 범위 수준이 본 단계에서 논의되는 해결 방안으로 충분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극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실제 토의되는 문제의 내용의 범위는 일반적인 수준이나 문제만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 훈련 도전성과 대응 과정이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용 자원의 범위와 양이 적절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가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식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하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의료 역량이 초과가 되고 이재민 수용이 한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토의를 할 때 주거시설이나 또는 수용시설의 수용 인원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가 몇 명 수준이다. 따라서 몇 명의 또는 몇 퍼센트의 수용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비상대응 수습복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자원에 관련된 지원과 협업에 관련된 부분이 토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이나 또는 요구사항들에 관련된 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재난 피해자의 요구사항이나
또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 등을 도출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야지만 비상 대응 수습 복구 단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7 기관 간 협업 노력도입니다. 기관 간 협업 노력도는 평가 지표 중에서 가장 평가하기 어려운 지표입니다. 평가자는 훈련 과정에서 훈련 주관 기관과 훈련에 참여한 유관 기관이 시나리오상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실제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서로 지원하고 요청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쟁점되는 상황들을 해결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부족 자원에 대한 적극성, 기관 간 역할 정립, 상황 정보에 관련된 공유, 그리고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이 부분이 평가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협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이 훈련에 현장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협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형식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각 기관들은 자기 역할은 잘 수행을 합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구조활동을 열심히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현장 통제를 잘하고 의료팀은 응급처치를 잘 수행을 합니다. 매뉴얼에 보시게 되면 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프로세스는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나리오의 훈련 과정에서 팀 간의 연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관 간 정보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나리오상에 잘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실제 과거 재난 대응 사례를 보게 되면 기관 간 소통 채널이 부족했다던가 초기 대응 역할에 공백이 있었다던가 이 부분은 예를 든다면 경찰과 소방이 동시에 도착을 했는데 통합 지휘 체계가 없었다던가 구조 인력이 일부 구역에 집중되어서 다른 구역에서 부상자가 방치가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협업이 잘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각 기관이 자기 역할을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기관 사이 연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재난 현장에서도 실제 반복되는 어떤 협업이 실패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과 기관이 어떻게 연결할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재난 유형마다 기관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떤 재난 대응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연결을 할지 그리고 그 연결에 관련된 부분들은 부족한 자원에 관련된 연결인지 또는 지휘 체계에 관련된 부분인 건지 또는 정보 공유에 관련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업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2-1 재난현장 지원기구 가동의 충실성입니다. 재난현장 지원기구 가동의 충실성은 평가 당일에 평가관이 재난 현장을 직접 나가거나 또는 상황실에서 재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원 기구들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를 참관하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재난 현장에 있어서 시군구와 대응기관은 재난에 직접 대응을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실제 재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들 기관은 모든 역량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족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할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중앙부처와 시도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시도는 재난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현장의 요청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자원 지원 현장에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 물자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지, 실제 현장에 직접 연락하거나 현장에 파견된 인력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능동적으로 파악했거나 또는 과거 유사 사례의 재난 상황을 비교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식별하는 부분이 재난 현장 지원기구 가동의 충실성입니다. 2-3-1 지휘 책임자의 역할 충실도입니다. 지휘 책임자는 훈련의 전 과정을
기관을 대표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통상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지정한 직무 대리인이 지휘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부분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지휘 책임자가 적절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는지 관찰하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보고, 수신자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를 지시하고 기관 간의 조정이나 중재 역할을 실제로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단순히 지휘 책임자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라 훈련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체 대응에 한계가 도달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광역의 자원을 요청을 하거나 지휘 책임자의 권한으로서 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복합 재난 발생 시에 주관 부서가 불명확할 경우 역할에 관련된 재분배나 지휘 책임자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휘 책임자의 역할 충실도는 상황 파악 역량, 의사결정 역량, 그리고 갈등 조정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2 통제관의 역할 충실도입니다. 통제관은 지휘 책임자의 결정을 실행 가능한 조치 활동으로 구체화하고 부서들과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휘 책임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제관은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광역 구조 요청을 즉시 실시하다라고 하는 지휘 책임자가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통제관은 그래서 이를 부서한테 전달을 할 때 무슨 무슨 과 또는 무슨 무슨 인근 시도에 구조 장비 몇 대를 요청하라 이런 부분으로 지휘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재민 지원 체계를 가동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휘 책임자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 통제관은 이를 구체화시켜서 무슨 무슨 과에 어느 체육관이나 또는 임시 주거 대피 시설에 몇 분 이내에 얼마를 확보를 하고 뭐 식수나 식량은 언제까지 배송한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부분이 통제관의 역할 충실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 또는 어느 부서가 몇 분 이내에 실행을 하는지 그리고 실행 중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형태들이 작성이 돼야지만 통제관의 역할 충실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3-3 대국민 홍보 노력도입니다. 대국민 홍보는 훈련의 실질적인 효과를 국민과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아무리 잘된 훈련이다 하더라도 국민이 훈련에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 훈련은 기관 내부의 행사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단순히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훈련의 목표와 내용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훈련 상황을 인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은 재난 대응의 핵심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서 국민이 이를 행동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방이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국민 스스로가 대피하고 또 이웃을 도와서 초기에 피해 규모를 작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일 겁니다. 따라서 국민은 훈련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실제 재난 발생 시 올바른 행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홍보되지 않은 훈련은 불안과 혼선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당일에 훈련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이 사이렌 소리라든가 대규모 차량이 이동이 된다던가 또는 비상 방송이 목격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훈련 전
이 훈련이 어떠한 훈련이고 이것은 가상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지만 불안과 혼선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 홍보는 평상시의 재난 대응 인식 제고의 노력입니다. 훈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지만 훈련 홍보는 국민들에게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관심을 환기시키고 단순히 훈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함께 홍보가 돼야지만 인식 제고에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홍보 계획이 사전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홍보 내용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개선이 되었는지, 중점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매체 활용이 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전통적인 매체도 있겠지만 최근에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 이 매체가 확산될 수 있는 전파가 큰 노력 매체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 유도 노력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홍보 노력도를 판단하실 때는 실제 기관에서 제공되어 있는 홍보물을 확인해 주시고 실제 과연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훈련하는 내용을 얼마만까지 행동할 수 있게까지 안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만 홍보 노력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3-4 국민 참여의 적절성입니다. 국민 참여의 적절성은 앞에서 보셨던 대국민 홍보 노력도와의 결과이자 완성본입니다. 홍보가 어떤 훈련을 전달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 참여의 적절성은 이 지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 단계에 국민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실시 단계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훈련이 종료가 된 이후에 강평이나 또는 개선 과제 도출을 할 때 국민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참여 범위는 실제 훈련 장소와 또는 실제 이 건물이나 이 시설물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참여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시설물을 이용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게 능동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훈련 실시 단계에 단순히 참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 부분은 조력자 역할을 한다던가 또는 실제 대피 과정을 통해서 대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실시 단계에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건 마지막으로 강평까지 참여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함, 문제점, 그리고 어느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선 과제가 어느 부분에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 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피드백을 조사한다던가, 피드백을 조사해보게 되면 대피 경로가 불명확했다던가, 아니면 방송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던가, 또는 이동 속도가 너무 빨랐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확인을 하고 개선 과제로 도출한 다음에 이를 매뉴얼이나 또는 다른 다양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참여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